민주당은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리스크가 유보를 한 겁니다. 아주 재밌어질 거다.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강성들이거든요. 너 니네들 말이야 지난번에 180석 갖고 뭐 했어 도대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굉장히 과격하게 나갔거든요.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 되거든요. 꼬리 가만히 있으면 개가 막 흔들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조국이 굉장한 그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혐의를 딱 비교해 보면 사실 조국의 혐의 상당히 경미해요. 반면에 이쪽은 혐의가 엄청나게 중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딱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또 다른 한편 이재명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지는 거죠. 원래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표가 조국 혁신당에 가져갔잖아요.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당의 위기는 극복된 게 아니라 유예된 것이고 그게 아주 상당히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리스크가 유보를 한 겁니다. 뒤로 물러났고 이제부터 제가 판판이 그러잖아요. 아주 재밌어질 거다. 아주 재밌어질 거다.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에 직면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사법 리스크들은 그냥 그대로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요번에는 상당히 뭐랄까 정권 심판론을 갖다 강화하는 역할을 갖다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제 계산서를 또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측의 계산을 요구할 거고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이 얘기로 먼저 넘어갈까요? 지금 12명이 됐단 말이죠. 12명이 됐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당 소속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뭘 하는 거예요? 연대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그게 있었거든요. 예컨대 그 정의당하고 다른 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잠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때 깨졌잖아요. 그때 원내교섭단체를 다른 여러 정치 세력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기서 민주당으로 안 돌아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밖에 있는 당들은 당연히 그걸 막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원내교섭단체다라고 뭐가 나와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교부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셉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국회 일정이고 뭐고 몽땅 다 상의하게 됐으니까 의회 내에서 위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상임위원장도 배분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애들 각각 돌아가면 그냥 한 당 한 명 두 명인데 그럴 때는 조국이랑 합쳐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근데 다 합쳐도 아마 두석 내지 세석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비명계 를 땡기거나 아니면은 민주당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원내 교섭단체 그 구성 요건을 완화해달라. 15명으로.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15명으로 완화해달라. 그래서 그걸 또 던졌는데 만약에 던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또 안 받아주기도 뭐 할 거예요. 상당히. 근데 받아주면 또 왜냐하면 이게 이쪽은 굉장히 강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 저 소리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할 수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이요. 그렇죠. 면면이 장난이 아닙니다. 박은정, 신장식, 김준영, 리아. 그다음에 황운하. 그게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뭡니까? 정권 심판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너 니네들 말이야 지난번에 180석 갖고 뭐 했어 도대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우리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나갈 거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거기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 되거든요. 꼬리가 막 웩더독입니다. 꼬리 가만히 있으면 개가 막 흔들리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조국이 굉장한 그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혐의를 딱 비교해 보면 사실 조국의 혐의 상당히 뭐랄까 나름대로 경미해요. 반면에 이쪽은 혐의가 엄청나게 중하거든요. 요번에도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재명에 대한 회의론이에요. 동네 뒷산이고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히말라야 산맥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재명 딱 보니까 다음 대선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재명
이래가지고 과연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조국에 대한 또 지지로 또 나와버린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니들 왜 제대로 못 싸워? 화끈하게 싸워야지. 이거 하나고. 아하.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의 플랜 B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글로 갔단 말이죠. 아. 또 이재명도 알 겁니다. 생각을 해봐서 자기들이 만든 위성정당보다 저쪽이 더 많은 의석을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의석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신중산층이라 그러나 약간 여론 형성 좀 가진 사람들이에요. 좀. 예. 강남 쉽게 좌파입니다. 말하면 조국 집안에서 했던 일에 아무런 그게 없는. 강남 좌파. 우리도 그렇게 네.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딱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또 다른 한편 이재명 개인장이 뭐랄까 불안해지는 거죠. 교수님 이 순간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유일한 당선자가 기자들과 만나 재당선 새미래에 대한 지지 아닙니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김종민 당선자가 조국 혁신당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갈 줄 알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심했다고 봤나 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하기 몸값이 있거든요. 아하. 둘셋이 부족하잖아요. 끌어당기면 된다는 거. 지역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와서 죽어도 싫은 이재명 민주당으로는 안 가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예. 그 이준석 니들도 들어와라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준석은 당연히 이걸 받을 수가 없죠. 예. 하니까 받을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급할 겁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드는데 아마 목숨을 걸고 할 거예요. 예. 그런 장면을 보는 게 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쉽게 그렇군요. 말하면 이게 원래는 바깥으로 터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표가 국힘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3지대로 갔어야 할 표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가져갔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는 극복된 게 아니라 유예된 것이고 그게 아주 상당히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걸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선거 끝난 다음 하고 끝난 후 하고 여러분들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예. 180도 걸칠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 하나 달라질 만한 게 있었다면 좀만 잘했으면 120석 쉽게 말하면 패스트 트랙 태우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예. 이번에 안 된 거잖아요. 아하.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 상황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다만 뭡니까 극단화됐다라는 거죠. 특히 민주당은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극단화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되면서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대표가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뭐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수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수열 있잖아요. 수열. 수학에 수학에서 2, 4, 6 다음에 뭐예요? 8. 8 이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걸 제가 맞췄네요. 네. 익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분이 아니고 지역구 개항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된 거나 그 다음에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대표에 도전한 거나 이번에 공천한 거나 이걸 보게 되면 이번에 코드는 분명한 거잖아요. 아하. 수열 공식은 나온 겁니다. 예. 하나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뭐예요? 당연히 다음 수순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예. 이기니까 명분도 생긴 거란 말이죠. 졌다고 하면 나오게 좀 뭐 했을 텐데 이긴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기 어차피 뭐 대장동 변호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친명으로 완전 체제를 좀 구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방탄막을 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저는. 예. 자, 이 상황에서 점입 가경입니다. 추미애 당선자가 상당히 국회의장 설에 대해서 몸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노리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의장이 꼭 중립을 지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은 뭐냐면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그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데 예. 몇 번 튼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막 국회의장 욕하고 그다음에 추미애인가 누구더라? 추미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누군가 예. 개새끼라고 썼잖아요. GSS인가? GSK인가?
국회의장 개새끼라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영어로 욕을 했던 사람 그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뚝 던져주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즉 공평, 공정, 객관성, 그다음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민주당 편 들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강성들한테. 예. 그럼 강성들이 누굴 갖다 지지하겠습니까?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 그대로 흘려놓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윤 갈등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콘으로 몰아서 그러기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른바 날 찍어라 밀어라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의석은 우리가 막강한 의석들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마저 우리가 먹고 거기에 나를 앉혀놔라. 예. 예컨대 뭐 박은정부터 뭐 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혁신에 모여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민주당 친명계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를 맹장으로 써라. 그러면 국회에서 완전히 우리가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 추장군이 나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임명 때까지는 또 뭐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했지만 이미 던진 메시지는 던진 거예요. 내가 국회의장 되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미리 던져놓은 거죠. 나 뽑으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할 텐데 결국은 당에서 당신들이 의견을 내라. 예. 그래서 당에다가 당의 지도부를 압박해서 나를 갖다 임명하게끔 만들어라. 그런 거죠.